김용남 후보를 조국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율은 46%에 달하는데 김용남 후보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인데 오히려 조국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김용남을 후보로서 검증한 결과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걸까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JTBC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평택을에 자 여긴 JTBC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로 메타보이스와 리서치 앱이 조사를 했습니다. JTBC가 4일부터 5일이니까 월화 조사를 한 거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데 대부분 요즘에 ARS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 조사가 많았잖아요. 네. 대부분 김용남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1위한 조사 결과들이 ARS 조사는 많았는데 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조국 후보가 26%로 김용남 23, 유이동 18,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500명이면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네. 8.8 안에는 다 오차 오차 범위거든. 범위네. 그래서 3명 다 오차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현 6%, 진보당, 자유와 혁신, 황교안 11%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정말 치열한 각전. 그러니까 흐름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다들 네네. 3명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게 ARS 조사나 전화면접 조사 공이 다 확인되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조사에서 특징은 뭐였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표가 갈리지가 이제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네. 이 조사에서는 김용남 후보한테 간 민주당 지지층은 45%, 조국 후보한테 가 있는 민주당 지지층은 39%로 45대 39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렇게 팽팽하면 아무래도 조국 후보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니까 정치 저관여층들도 응답을 한 거예요. ARS 조사가 요즘에 너무 많이 평택에 조사가 이루어진대요. 조사하기 너무 힘들대. 사실 온데 다 관심의 초점이잖아. 맞아. 북부 예. 가봐고 핫플레이스. 평택 이런 너무 많이 여론조사 온대. 어. 그래서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 있을 정도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 전화면접 조사는 이제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니까 네. 좀 바꿔달라 집에 있으면 뭐 이렇게 아. 물론 이제 집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네네. 핸드폰으로 가지. 핸드폰으로 가지만 그래도 당사자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좀 바쁘면 좀 기다렸다 다시 할까요? 뭐 이렇게 콜백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잡아내긴 할 텐데 이런 면에서는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씩 밀렸었잖아요. 김용남 후보가 상승세라고 누구나 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최초에 조사했을 때 조국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조사가 잠깐 나왔었고 그 뒤로는 김용남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시속 게임이 좀 들어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투표율이 높으면 조국 후보에게 투표율이 낮으면 김용남 후보에게 지금 여론조사만 본다면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이게 그 순위가 좀 약간 근소한 차이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조사에서 양자 대결도 물었어요. 김용남, 유이동, 조국, 유이동 이렇게 물었는데 두 분이 경쟁력이 똑같이 나왔어. 보시면 그러네요. 김용남, 유이동 하면 47대 32 그리고 조국, 유이동 하면 46대 31 격차는 똑같아. 15% 차이로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여권 적합 단일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문항도 있었어요. 네네네. 세 명을 놓고 김재현까지. 네. 이럴 때는 아까 다자대결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왔어요. 조국 30, 김용남 27, 김재현 9 이렇게 나와서 아까 다자대결과 유사하게 조국 후보가 소폭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 조사에서는 나왔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JTBC 음. 오랜만에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 유이동 후보랑 계속 단일화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또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황교안이 조건 하나 걸었어요. 부정선거. 거의 동의해줘야 한다. 부정선거? 표현은 공정선거인데 사실은 부정선거 부정선거야. 그 밝히는 거 있잖아. 네, 같이 하자. 그거 동의해주면 내가 단일화할게. 아이고. 통화까지도 할게. 통화 그거 내가 니네 당을 먹을 거야 이 얘기거든. 근데 안 하지. 근데 마지막에 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다 윤호개인 하고 있는데
나 하나 더 해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면 당연히 이쪽도 단일화를 해야 돼요. 안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조국 김용남 조국 김재현 3자가 단일화하는 게 맞죠. 그래야 넉넉하게 이기지. 그게 안 되면 후달리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상황을 보고 대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용남 조국이 먼저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고 상대가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자 대결 가잖아요. 30% 초반대면 33에서 35 이 정도면요 당선권입니다. 그러네요. 다섯 왜 명이. 세 명이 특히 치열하잖아요. 예. 그럼 30% 초반대면 당선권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취재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평택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강세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번 선거 진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안 된다라는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진보당이 생각보다 선거노이 무섭더라. 아 진보당에 네. 1000명 깔려 있대.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예. 그래서 진짜 어떤 어제 우리 김재현 후보 나왔거든. 아, 1000명이 짱짱 깔려 있고 그런 주말에 말이네. 막 하는데 네. 어린이날 막 이럴 때 예. 비가 좀 와요. 네. 활동을 제대로 예. 못했다. 그 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한 명씩 딱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오신다. 그럼 할머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모시고 딱 건너 아무 말 없이. 그렇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 어. 그리고 다음 신호등 가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어. 오. 그러니까 그 동네를 그냥 에스코트를 다 해드리는 의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보는데 이제 후보들끼리 이제 가끔 정당 후보들끼리 이제 마주칠 때 있잖아요. 식당이라는 데에서 예. 얼굴이 새까맣다는 거야. 그것만 하니까. 외성적으로. 네, 그래서 매섭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제 요번에 하는데 인력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네. 민주당은 그 지역의 당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조국혁신당 전국에서 몰려와 할 텐데 진보당만큼 진보당의 그런 결집력 있잖아. 네. 이게 조국혁신당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 맞아요. 사실. 네. 근데 뭐 많이는 가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그래서 이제 거의 조국혁신당 조금 살이 붙긴 붙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박은정 의원이 한번 조국 후보하고 이렇게 좀 다닌 모양이에요. 박은정 네. 의원은 또 인기가 인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죠. 이제 사람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좀 뜨거웠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김용남 후보가 그 전에는 지역에 밀착 행보를 했는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자질 검증을 요구를 했잖아요. 조국 후보 쪽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거 발언 행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고공전 쪽으로 조금 옮겨가신 것 같아. 어제 오늘 보면 매스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경공도 나오고 그전에 매불쇼도 나오고 다양한 그 공중파에도 많이 나가셔서 김용남 의원이 이제 공주전을 전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공주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지상전을 어떻게 잘하냐의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이야기 나온 김에 자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지난번에 나오셨잖아요. 예. 박구영 교수님이랑 예. 약간 내가 정치를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하셨잖아요. 저 그때 네. 진짜 걱정하면서 봤어요.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박은정 의원님이 일만 하고 아예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조국 혁신당 행사 잘 안 나타나요.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조국 후보가 그 다닌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잘 안 했거든. 그래서 근데 그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박은정 의원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잖아. 자기는 그 매 순간 모든 걸 건다. 이 표현에서. 그게 정치도 모든 인생 매 순간 모든 걸 건다. 그럼 그만큼 집중력 있게 모든 네. 걸 한다는 거거든요. 예, 멋있더라고. 치열하게. 치열하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람들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반겨주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웃음을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 만나서 물어봤잖아.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했대. 박은정과 이지은이다. 예,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지은 위원장 꼭 얘기하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취재 내용을 이번 주에 있었던 취재 내용 일단은 전운수 네. 그거 좀 맞아.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갔다 그 영상 오셨으니까. 있죠?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산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수임을 다하라는 당의 그림으로 알고 그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에너지 넘친다. 야, 김도희 기자 또 인터뷰까지 나왔네. 난뭐 나. 스케치만 한 줄 나도, 알았어. 나도. 대단하다. 아, 오늘 저거 때문에 저 20분 때문에 6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와. 근데 너무 멋지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중요한 거는 딱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은수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 부대변인에서 사실 다른 후보에 비해 늦게 왔잖아요. 네. 저게 무슨 자리냐면은 이 충남 아산 을에 기자단들을 먼저 이렇게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제 네. 온 지 얼마 안 나오자마자 그래서 아산 지역 기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건데 제가 눈치 없이 거기 갔어요. 아, 기자니까. 그럼요. 가야지, 가야지. 그러니까 아산시 지역 기자단님을 먼저 만나 네네네. 뵙는 자리인데 네. 나는 왜 안 부르지? 그냥 같이 이제 네. 어쩐지 시작에 문자를 제가 그냥 다 드렸다 했는데 저 그냥 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고가 특히나 전에 울산에서 힘들게 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산에서 그것도 다른 후보보다 늦게 왔다 보니까 전은수 후보님이 과연 괜찮은 후보일까에 대한 아직 이게 믿음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좀 얄궂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역 아니야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 아, 진짜. 예. 그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데 보면은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예. 예. 긍정의 예. 아이콘이야. 맞아. 긍정의 아이콘. 그리고- 에너지. 씩씩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잖아요. 예, 그렇죠. 나오기 전에 고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조언도 많이 받고 이야기도 하고 고심 끝에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출발점이 늦는데 우리가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할 네. 것 같아서 예, 제가 맞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이 있는 지역에 탕정 배방 아산을 젊은 그 수도권에 있었던 분들이 이사를 많이 해서 탕정 배방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네. 외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젊은 인구들 30대 40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도 굉장히 텃밭이 좋은 네.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는데 저는 전은수의 이미지가 잘 통할 잘 맞을 거라고 것 같네요. 통할 거라고 예, 예, 보여져요. 예.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 그 뭐 평택을 아는 친구 있나 물어볼 때 아산 있나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시장 선거가 그리고 울산 남구가 재보선 있잖아요. 네, 조사가 좀 튀는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울산 메일이 KBS 울산 방송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ARS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여론조사 공정에 맡겼어. 어이? 왜 맡겼을까? 거기, 공정에. 네. 공정이 거기 아니에요? 공정인데 공정하지 않은 공정. 안 공정. 거기 맡겼는데 그래서 근데 유선 전화를 무려 20%씩 유선 전화. 아, 좀 집 전화로. 예, 그게 좀 세더라고요. 네. 그게 일부러 약간 국민의힘 유튜브 쪽에서 많이 예, 하죠. 인용하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그쵸, 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자 대결에서 김상욱과 김두겸 국민의힘 이게 밀리는 걸로 나온 거야 처음으로. 아. 유선이 아까 20%에 네. 섞여 있고 어머, 그러네. 예, 조사 시간을 언제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네. 조금 비상이 걸렸어요. 물론 음. 공정이 했기 때문에 감안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대1 대결도 했어요. 1대1 대결을 해봤더니 김상욱 40, 김두경 41.8 팽팽한 거. 그러면 이 정도면 한 제가 볼 때는 유선 없이 네. 제대로 된 조사 기관에서 했으면 한 7%? 많으면 10%? 예. 7에서 한 10% 정도는 이길 거라 보는데 네. 근데 김상욱 의원이 좀 긴장을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재보선 지역 있잖아요. 남갑. 네. 남갑에 전태진 변호사가 나왔잖아요. 네. 전태진 31, 김태규 있지. 아까 그 네, 네, 윤어게인 김태규. 네. 46.7이야. 야, 15%. 근데 이 지역은 사실은 남갑이 어렵다고 어려운 어려워요. 지역 네, 김상욱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때 됐고 네. 여기는 이제 전은수 맞아요. 지역위원장이 그때 후보로 나섰잖아요. 네. 어려운 지역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야 자기 지역.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울산이 단일화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과정을 맞아. 진보당 네.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날 것 같긴 한데 김상욱 후보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김상욱 후보가 세 가지를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 하나는 네거티브. 그건 그럴 수 있잖아. 네, 네. 두 번째는 캠프를 안 꾸리겠다고 했어. 맞아.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유세 차량을 안 하는데 네. 돈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세 차량 안 하는 거 뭐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네. 캠프를 안 꾸리는 건 난 좀 솔직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오셨잖아요. 네.
민주당 당원들하고 폭넓게 자기 지역은 약간 알지만 나머지 지역 사람들 잘 몰라요. 맞아. 관계를 네, 많이 네.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 선거 준비한 다음에 그 당시에 송초로 막 이런 텃세들이 있어서 네. 이게 스킨십이 쉽지 않았거든. 음.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원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 조직 민주당 네. 조직이 아주 세지는 않지만 네. 당 조직과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조직이라든가 다양한 네. 직능 조직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시민 캠프 같은 느낌으로 뭘 꾸려야 하는데 나홀로 캠페인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 지금 혼자 길거리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맞나? 이게 음. 과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몇 분들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오히려 김상우 의원이 고공전에 능하잖아요. 네. TV 토론 잘하고 이렇게 네, 네. 토론 같은 말솜씨가 있잖아. 그래서 고공전도 강화하면서 이 당원들과 결합력을 높여야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뛰고 아까 네. 남갑이나 이런 데서 막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네. 시장 후보가 자기 혼자 선거하니까 남갑이 살을 리가 있습니까 저기도? 그래서 좀 판단 전략 미스 아닌가. 왜냐면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귀에 좀 들어갈 것 같아서 몇몇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김상호 의원이 또 고집이 세거든. 아니 근데 상상이 안 가는 게 이게 어쨌든 뭐 선거 연락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뭐 무슨 정당 사무소 이런 거 다 하려면 해야잖아. 그 조직에서 거기에 어. 뭐 뭐요? 자리도 임대를 캠프가 해야 있고 되고 맞아요. 그거 해야 연락사무소 되거든요. 현수막도 붙이고 다 다 뭐 해야 그런 건 되거든요. 하겠지. 근데 예, 예. 캠프를 꾸리면 원래 대변인도 있고 선대위원장도 있고 맞아요. 본부장도 예, 있고 예. 체계가 꾸려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렇죠. 지역은 누가 담당하고 예, 예. 그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실한 방식을 생각한 것 같은데 아까 네거티브 안 하고 뭐 유세차량 시끄럽게 하니까 그거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뭐 이게 참신한 선거를 캠페인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캠프는 꾸려야 한다. 차량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요.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 작용이 많기 때문에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시각적인 거 무시할 수 없거든. 청각 네, 네.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야 저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늘 고민하지만 하는 거야. 근데 참신함에 너무 빠지다 보면 오만하게 보여. 나만 옳다라고. 네.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울산에 있는 분들이. 그건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깊은 분석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선거인데 뭐 시장도 있고 그 재벌 의원도 있고 그 밑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캠프가 왜 필요한지 전 느껴졌어요. 가 보면 거기서 또 같이 이제 앞으로 합을 맞춰서 후보가 되고 싶은 당선되고 싶은 구의원, 시의원들까지 다 와요. 그런데 혼자 오냐? 본인이 갖고 있는 조직을 동원해요. 같이 한번 팀을 이뤄서 이겨보자고. 저는 그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일정이든 뭐든 문의할 게 있으면 보통 캠프의 공보팀이 따로 있어요. 글로 문의를 하는데 1인 선거를 뛰면 개인 핸드폰 번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캠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기본 잘 조건으로 다뤄주지도 않는 거야. 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고공전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울산 선거가 저 부산, 울산, 경남 다 패키지인데 언론이 봐봐요. 울산 선거 조명합니까? 부산 전재수, 그다음에 북구 하정우, 그다음에 가끔 김근수 좀 나오는 정도 울산 안 나오잖아요. 네. 후보가 캠페인을 저렇게 하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놀랍네. 왜 그러냐면은 그 며칠 전에 그 단일화 관련해서 중앙당 시도당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이미 각 후보들끼리 추진하고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리기도 힘들 것 같다. 뭐 내가 찍혀서 그런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뭐 어떤 사연이 있나 했는데 또 캠프랑 그런 거 아예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튼 울산 시당에서 민주당 시당에 그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의견도 전달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울산 차지해야 하잖아요. 탈환해야 하잖아요. 네.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네. 전태진 특히 신인 후보를 내세웠잖아요. 네. 어려운 지역에. 네. 그러면 울산이 전체 쫙 올라와서 국민의힘 분위기를. 심판해야 한다. 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 심판하자. 울산이 먹고 살려면 여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네. 신재생 에너지, 현대자동차 뭐 등등등
이 지금 경제를 띄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여론을 쫙 만들어내야 구청장들도 다 당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시장 후보가 그걸 잘해야 구청장 후보들이나 재보궐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런 지역의 후보들을 시장 후보가 다 견인을 해야 하거든. 내가 끌고 가겠습니까? 장수의 마인드로 싹 끌고 가야 일사불란하게 당선을 시키는 거거든. 나 혼자 당선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보궐 선거 그다음에 구청장 선거들도 같이 끌어줘야 하잖아 시장이. 울산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울산 잘해줘요. 평택을이 너무 뜨거워. 예. 예, 그래서 뭐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 단어 갖고도 아이고. 너무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진짜 가장 뜨겁죠. 지금 예. 치열하거든요. 예. 당사자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고 온통 관심이 집중돼서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요? 선거운동하기가 그러니까 다들 아세요. 거의 대부분 자기 지역구에 누구가 출마했는지 거의 다 아세요. 근데 아직 선거가 한 달 가까이 남았거든요. 네, 예.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누가 출마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야 맞아요. 통상의 경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다 아세요. 아. 그러니까 선거운동하기가 너무 좋아. 아, 다니면 알아보니까 다. 아, 그리고 왜 자기한테 다가오는지를 아니까 아. 선거운동하기 좋죠. 그러면은 두 캠프의 치열함은 계속되겠군요. 아니 근데 저희는 뭐 처음부터 치열했던 건 없어요. 나만 또 죽어나네. 아니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나는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다만 공격을 하는데 뭐 웬만큼 찌르는 거는 내가 대응 안 한다. 근데 찌르고 비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주장하면 그건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 대응은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지금 흘러가는 양상은 이제 조국 후보가 좀 공세적인 입장이고 예. 우리 김영남 후보가 좀 수세적인 입장. 뭐 누군가는 그거를 검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누군가는 그걸 네거티브라는 단어를 예. 씁니다. 그거는 저는 아무튼 두 분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요. 매불쇼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더 다룰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니 왜 검증은 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비겁하게 검증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뭐 다른 곳에도 많이 하고 언론이 지금 워낙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합니다. 맞아요. 심지어 진행자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고 저는 과거보다는 앞으로를 평가할 수 있는 예.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한 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에 만약에 입성하게 되면은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는 있거든. 네. 보안 수사권 저도 알아요. 워낙 좋아하시거든. 보안 수사권 매니아거든.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 저랑 생각은 다르다는 것도 저는 미리 밝혀둡니다. 예, 예. 네. 저는 뭐 거짓말을 하면 안 아니 되니까. 근데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줘서 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조국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저는 일관돼요. 계속 맞습니다. 입장이. 네.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형사사건이 형사사건. 발생하는데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 명이 있는 거거든. 네. 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는 얘기는.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뭐 내지는 사건 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네. 보안 수사 간단하게 확인하고 수사하면 바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주장이고 일관된 그건 입장이죠. 일관된 입장이에요. 근데 예.
조국 후보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 주장을 하셨더라고. 제가 뭐 보니까. 여기서 뭐 저랑 논쟁할 건 아니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네. 그 사건 적체 네. 그건 오히려 검사 때문에 더 적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 그 사건 적체를 왜 계속 보안 수사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별건 관련해 가지고 아니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에서 누가 별건 수사를 인정합니까? 하지 않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를 두 가지 등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 등을 막 넓히는 애들이니까 검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어찌됐든 주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또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자, 사건 적체가 이렇게 심화된 거는 네. 지금 몇 년 됐는데 그 상황이 벌어진 게 경찰과 검찰 간에 사건을 서로 핑퐁을 쳐요. 핑퐁을 치는데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점에 대해서 더 수사해라라고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 네. 그러면 내려간 사건이 또 몇 달이 그냥 있어요.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안 수사를 해서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몇 달 전에 봤던 사건 기록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는 수단을 왜 반드시 보안 수사권으로만 아니,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다시 하느냐. 보안 뭐 이제 수사 그런. 요구권만 있으면 경찰에 다 일일이 내려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수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제가 뭐 논쟁하고 싶지는 네. 않은데 그거를 다른 제도와 장치로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쪽으로 고민을 왜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니 자꾸만 다른 제도나 방법이 예. 뭐가 있는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돼요. 많아요.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기록을 봤을 때 요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네.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을 때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던 어디서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게 네. 몇 달 지나면 그래서 사건 적체가 심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요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 네. 근데 기록을. 이거는 일관된 네. 우리 후보님의 생각이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거 굉장히 저는 멋있게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걱정하는 정치적인 아주 큰 사건은 정말 4,50만 건 중에 몇 건 되겠어요. 그게 근데 0.01%도 그 안 한 돼. 건이 대한민국을 바꾸니까. 그런데 그 한 건이. 수백만 명의 국민은 네. 자기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사건이 빨리 혐의가 없으면 빨리 무혐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내가 범죄로 정말 피해를 입었으면 나쁜 행동한 사람이 빨리 기소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